간밤에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핫스탁을 보기에 앞서서 간밤에 나온 PC 물가 데이터 한번 보고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어제 밤에 발표됐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되면서 이번 주에 그나마 좀 중요했던 그런 지표들이 이제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에 부합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항목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PC입니다. 스코어 PC라는 거가 바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확인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근원 PC 같은 경우 발표치와 예측치가 거의 똑같았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것은 연율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연율이 4.2%가 나왔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보더라도 0.2%가 증가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예상치와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연율로 보면 지난달보다 0.5 조금 올랐지만 뭐 예상 수준에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 오늘 숨고르 이렇게 시장이 조금 정결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8월 한 달에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장은 아닙니다. 그럼요. 불과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8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그럴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연속 상승의 S&P 500은 4일 연속으로 이제 마감됐습니다. 어저께 오늘은 마이너스가 났고 나스닥은 오늘까지 해서 5일 연속 상승하는 경험을 토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8월 달에 지난 7월 말 대비 한때 5.6%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은 하락폭은 한 1.5% 정도로 막았기 때문에 실제로 월간으로 1.5%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주식시장에 늘 있었던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9월에 대해서 오늘 출발부터 어떤 일을 벌일지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C 물가 데이터가 이제 출발이고요. 고용지표 주말에 나올 거고요. 다음 주 CPI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꾸준히 긴장감 가지시고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핫스탁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핫스탁은 마스터카드입니다. 드디어 마스터카드가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수료 인상 카드인데요.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4월 전에는 수수료가 올라간답니다. 자,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한 3, 4주 전에도 한번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말씀드리면서 미국에서 하나 이슈가 있다.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뭔가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그거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비자 카드가 됐건 마스터카드가 됐건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장기적으로 갖고 수 있는 거는 진짜 쉽거나 뻔한 회사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가가 좀 흔들거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마스터카드였고요. 마스터카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약간 고점은 약간 찌었지만 어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매일매일 쓰시는 서비스죠. 아마 마스터카드 쓰시는 분 계시고 비자 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 계시고 아멕스 카드 주로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막 카드가 없는 세상을 지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물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모여갖고 새로운 카드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1위 비자, 2위 마스터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S&P 500이 최근 10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230% 올랐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그럼요. 이건 6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갔느냐를 자꾸 물어보시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물어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한 주가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수수료 인상 계획이 이제 드디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올라갈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결국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물가 있고 내년에 아마 총선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대선 대통령 선거 있으면 항상 수수료를 깎아야 된다는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수수료를 조금씩 깎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수수료 깎는 것은 발행하는 곳이 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수수료 깎아줄 수 있지만 이들이 깎아준 적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주가가 아니라 비자와 마스터가 걷어들이는 수수료의 그래프입니다. 수수료.
수수료가 한때 줄었죠. 2020년에 다 외출도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줄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힘이다라는 예.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해외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럼 조금 보통 이들 비자 마스터 이런 얘기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10배가 늘어납니다. 이들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쓸 때 여기랑 외국에서 일본에서 10,000원, 홍콩에서 10,000원 쓸 때는 수수료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걷어가지만 10배를 걷어간다.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튼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6개 이상이 올렸고요. 비자 같은 은 사상 최고가에 한 $3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52주 최고가는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라는 얘기가 있다던데 마스터카드가 딱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참 그런 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하스탁은 트랜스타임입니다. 제주행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어제 이제 10월 2일이 공휴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제주도도 못 가. 이러면서 찾아봤더니 진짜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는 뜻인데 그러면 트랜스타임이 돈을 좀 많이 벌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나 마스터가 이제 너무나 뻔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트랜스타임 그룹은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타임 그룹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약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비행기를 움직일 때마다 수리하고 닦고 조이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거를 하는 회사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고 이건 민간 항공기만 생각하시면 계시는데 이 트랜스타임 그룹의 최고의 고객 중에 하나는 미 공군입니다. 공군. 그래서 미 공군, 미 해군 다 나름대로 비행기, 헬리콥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다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돈을 버는 그러네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갖고 내가 이걸 한번 차리겠다고 대한항공에 연락하고 뭐 우리나라 공군에 연락해서 제가 한번 사업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거 누가 끼워주겠습니까? 해주죠. 네, 딱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타임 그룹은 최근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진 적이 없는 전 세계 선진국 주식시장 대형주 중에서 딱 3개밖에 없는 그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의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요 특이합니다.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고 가이던스는 연간 가이던스를 4분기 연속 올렸습니다. 이들이요. 예. 그런 기업 여러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찾기 힘드니 보통 분들이 찾기 힘들는데 그렇겠죠.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또 하나 특징은 올해 들어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바뀐 곳이 있나 봤더니 투자 의견을 올린 곳은 몇 개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군데도 내린 곳이 없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아주 특이한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늘 말씀드리면 비자도 마찬가지고 마스터도 마찬가지지만 퀄리티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언제 실적이 떨어지겠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또 팬데믹이 터지거나 그래갖고 갑자기 그냥 비행기 운행이 안 되거나 갑자기 전 세계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 평화가 돼갖고 전투기를 다 없애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딱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이해하시면 이 회사가 어떤 느낌인지 브랜드는 익숙하지 않지만 설명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감은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랜스타임. 이렇게 마스터카드나 트랜스타임이 뭐 독점적인 권한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똑똑하게 말하면 뭐 경제적 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하스탁 역시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애플입니다. 매번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아이폰 15이 이제 다음 주인가요? 발표가 될 텐데 1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뭐 많이 팔릴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온다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7월, 8월에 약간 전체적으로 IT 주식이 슬로우했고요. 예. 지금도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까지 엔비디아가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엔비디아가 3, 4%, 10% 가야 사상 최고가라고 생각하지만 트랜스타임은 사상 최고가에 딱 하루 모자랍니다. $1 모자란 수준까지 와 있고요. 애플이요? 트랜스타임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타임이요? 예. 애플도 지금 사상 최고가에 또 이번에 실적 발표 많이 떨어져갖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5일 연속 올랐습니다 지금. 오,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뭐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9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늘 말씀드리면 좋은 회사, 너무나 뻔하게 이해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애플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애플 너무 떨어져 속상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아이폰 쓰시냐, 갤럭시 쓰냐 그러면 갤럭시 쓰냐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파시라 그래요. 예. 근데 아이폰 쓰신다 그러면 다음에 바꿀 때 뭐 사겠냐 그러면 제 여태까지 만난 사람의 99%는 산다 그럽니다. 예. 1%는 누구냐면 딸이 사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쓴다. 그런 분 제외하고는 다 자기가 산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뭘 걱정할 게 있냐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9월은 전통적으로 애플이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연간 추이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9월 달은 약간 멈칫했던 것이 현실이다고 보셔야 신기하네요. 되겠습니다. 네. 주가 자체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네네. 0.4%가 올라갔고요. 월간으로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확률은 45%였습니다. 그것은 연간 12달 중에 상승 확률이 가장 적었던 두 달이 있습니다. 그게 6월과 9월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큰 기대보다는 이런 실적인 그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결국은 새로운 기대감이 있고 결국은 9월 어느 저점부터 해서 10월, 11월에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신제품 나와서 이게 나와서 주가 급등한다 이런 기대보다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식은 무심히 갖고 가면 되더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라이브로 지금 TV하고 케이블 TV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지금 현재요 유튜브 라이브로 700분 정도가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 유튜브 보실 때 여러분들이 물론 광고로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고 없이 그냥 여러분 프리미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유의하셨잖아요. 알파벳 주식이요. 알파벳이 오늘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셔서 그렇죠. 맞아요. 52주 최고가면 되시고요. 오늘 52주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좋고 익숙한 주식은 그냥 무심히 기다리시면 되겠다. 네. 최소한 미국 주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을 참 하다 보면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 주식은 결국 돌고 돌아서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시간에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시간에서 몇 개 기업 발표했는데 아마 네. 관심 있는 건 룰루레몬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룰루레몬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래요? 지금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과 달리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그 식기에서 레깅스를 엄청 입고 다니시고 그럼요. 외부에도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그게 오리지널 회사가 국내에도 있지만 룰루레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은 좋게 발표했습니다. 2달러 54센트 정도 예상됐는데 거의 3달러에 붙었고요. 매출은 21억 7천만 달러에 예상됐는데 22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8% 늘어서 엄청 좋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다만 이제 동일 점포 매출은 11%가 늘어났는데 예상치가 12%였기 때문에 동일 점포 매출은 약간 모자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분기 실적 가이던스, 현재 진행되는 실적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더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예전에는 3개월 전에는 11달러 74센트에서 94센트 정도 예상했었는데 뭐 12달러 넘게 했기 때문에 앞자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시간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히 다행스러운데요. 예. 이 부분에 약간 하나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 자신도 약간은 저는 룰레몬 브랜드도 좋아하고 옷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좋아하지만 주가는 오늘 주가 올라가지만 하나 걸림돌이 있다. 뭐냐면 재고입니다. 재고. 재고가 작년 1년 전 대비 지금 1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억 달러 됐거든요. 17억 달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4%가 재고가 늘어났고 이 재고가 늘어난 것은 이번에 나이키가 주가 흘러내리는데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나이키와 달리 룰루레몬은 상당히 여전히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많이 입고 다니고 운동하는 데 가면 진짜 많이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주는 쇼핑백을 그냥 외출할 때 쇼핑백 들고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룰루레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룰루레몬 백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백. 그거는 일반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가 올라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월가의 판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테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 유통주는 최근에 가이던스가 많이 좀 하향되고 있고 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